그 네.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애매한 단계에 선상.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법들도 뭐 아까 수술 말고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보니까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요것도 좀 네. 눈에 띄는데 어떤 치료법인지 우리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딱 들었을 때 아버님도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등산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 등산을 못 할 정도로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요 치료를 했으면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참고 또 무조건 인공관절하라고 해서 그 치료를 놓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더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네.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골이라는 조직은 3mm밖에 안 되고 통증을 못 느끼는 조직이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이 뼈가 계속 벗겨지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소견이라서 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하면서부터는 연골도 재생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을 손상된 연골을 움푹 파여서 하얀 연골로 덮여 있을 부위가 왼쪽 위의 사진처럼 움푹 파여서 이제 결손이 생겼을 때 그때 아마 이제 아버님도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못 걸었을 텐데 그때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세포를 재생을 유도하면서 이 줄기세포 자체가 유도를 하면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완화시키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사기로 그걸 덮게 되면 왼쪽 아래 사진처럼 움푹 파였던 연골이 하얗게 덮어지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없어진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완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울 게 아니라 초기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점점 치료법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다른 시술 받고 큰 차도가 없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줄기세포 이식술 특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줄기세포는 우리가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를 통해서 손상된 부위만 간단하게 마취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취의 위험성이 적고요. 그 밖에도 고령이나 만성질환,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은 많이 절개를 하면서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도 많이 나고 위험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줄기세포는 없는 부분을 살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오. 피가 날 일도 별로 없고 통증이 훨씬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밖에도 시술도 짧고 30분 내외로 끝나게 되면서 인체에 여태까지 한 12년 넘게 치료를 했을 때 거부 반응이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 줄기세포 이식술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이 치료받으면 좋을지 그것도 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이제 솔치라도 말기로 가기 전 단계 그런 이제 관절염이 좀 악화되려고 하는 시기 때 치료받는 분들이 가장 결과가 좋고요. 또 충격으로 통증이 이제 외부 충격으로 크게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급성으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수술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아서 괜히 했다. 이게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걸어간다고 했는데 못 걸어 다니고 계속 그 뒤로부터 1년 넘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골 재생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무릎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도 좋고 만족도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살 같은 경우는 다치면은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뼈가 재생이 되는데 요거는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연골이 좀 회복되는 과정이 어떤지 요걸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골은 아주 얇은 3mm 되는 두께의 얇은 두께로 있고 여기에는 피가 혈류가 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몸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면은 피가 나면서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연골은 피가 안 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면 그대로 그냥 뼈가 드러난 채로 왼쪽 사진처럼 네. 노랗게 이제 뼈가 드러난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줄기세포를 이제 도포하게 되면 하얗게 이제 거기를 빨갛게 이제 도포가 되고 그게 이제 도포된 상태에서 1년을 기다렸더니 하얗게 완전히 연골로 재생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돼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치료를 받고서 또 많이 좋아진 분들, 예후가 네. 좋은 케이스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2세 여성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요분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셔서 난 진짜 인공관절은 정말 싫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냐라고 하셨던 어머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양반다리를 못하고 쪼그려 있거나 오래 있으려면은 못 구부려가지고 통증이 이제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통증 때문에 못 걸으셨던 분이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또 밤에 쑤시고 붓고 아파서 걸린 느낌도 있고 소리도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셨는데 막상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연골이 막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하얀 연골 조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급격하게 이제 관절염이 악화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시술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도포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안정화되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연골 조각도 없고 하얀 연골로 잘 덮여져서 비교적 결과도 좋고 만족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 다음 만나볼 사례는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50대 여성분이신데 이미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뜨끔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붓고 아파서 등산은 아예 이제 접고 네. 절대 다니지 말라고 운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병원에서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수술을 50대 무조건 해야 가만히 된다라고 이제 네.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난 수술을 했다가 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아직 네. 수술하기엔 네.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젊고 아직은 정상적인 연골이 잘 덮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체중 부하할 때 딱 디뎌야 되는 부위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서 너무 아파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손상 면적이 크지는 않아서 한번 이식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였고 1년 지나서 이제 14개월 뒤에 봤더니 연골이 아주 잘 덮어져서 지금은 또 다시 하고 싶은 운동도 하시면서 네. 잘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OBS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오후 3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전화 계속해서 이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예,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하나요. 81세고요. 예. 우리 지금 양쌤,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몇 가지 예.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신지 여쭤봐 주실 거예요. 그거 대답 좀 예. 해주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어디가 선생님, 많이 불편하세요? TV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유,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어머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무릎 그 다리가 네, 네. 제가 수술한 지가 오래됐어요. 건 한 18년 다 돼가요. 인공관절을 근데- 하셨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파요. 또 다시 아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왼쪽이 두 군데 아프신 건가요? 다요. 양쪽이 다. 예. 네, 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아프니까 네. 아플 때마다 가서 주사를 맞고 있어요. 네. 그- 주사는 어떤 주사 맞고 계세요? 지금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보통 주사를 잘 놓질 않는데. 그 놔주더라고요. 어. 그 맞으면 또 덜 아파요. 네. 근데 그 예. 주사 맞는 거는 별로 권하진 않거든요. 예. 보통 수술한 부위에다 자꾸 주사를 맞게 되면 어머님 주변에 잡고 있는 인대가 약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뼈가 약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8년 정도 옛날 모델이면은 18년 전에 썼던 거는 수명이 보통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요즘에는 그렇진 않는데 옛날 모델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짧아져서 이게 기구가 수명이 다해서 아픈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뼈가 약해져서 어머님 골다공증이 심해서 이게 뼈가 내려앉으면서 또 아픈 걸 수도 있어서 이게 주사로는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인공관절을 했다 하더라도요, 어머님.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뼛속 깊숙한 문제면은 재치환수를 통해서라도 그걸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주사 맞다 보면 또 주사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또 염증이 생겨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문제는 아마 작은 병원에서 치료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셔서 전문 병원을 가셔서 그걸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이 아마 좀 그때는 네네 우리 그때 수술할 때는 이 네. 남자 것만 있어갖고 네. 그 저희 갖고 남녀공학이로 해갖고 그냥 그거를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첫 그래요. 번은 좀 하실 수도 불편하더만은 네, 그럴 수 지금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절대는 좀 나았는데 이제 또 횟수가 가니까 네. 예, 예. 좀 아파요. 네.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주사 맞는 거는 이제 가까운 동네 병원 가서 지금 맞고 계신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큰 병원을 좀 가보셔야겠죠? 네, 그래도 예. 한 번은 좀 정확한 진단에서 뼈가 약한 건 아닌지, 뭐 뼈가 내려앉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감안해야 되니까요. 네.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정확 검진하듯이 한번 제대로 한번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네. 아 다행히 거기서 아직 쓸만하다.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음. 맞춰서 치료법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건 네. 좀 더 큰 병원 가셔서 치료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네. 자, 어머니 이제 듣고 네. 계시겠지만 판단을 어머니 혼자 이게 수명이 다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수명이 다 안 됐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내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인공관절이 이제 다 된 건지 요거는 조금 더 큰 병원 가서 자세히 좀 검사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좀 큰 병원,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5세요. 아, 아,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우리 양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원장님 TV에서는 몇 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생기셨던데. 아유, 아이고. 아유, 그렇진 않은데요. 자,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무릎이요. 무릎 관절 쪽이 네, 네, 네. 관절이 원래 좀 안 좋은데 아, 네. 앉고 일어날 때 뿌득뿌득 소리 나죠. 그런 네. 소리를 뿌드득 걸어도 계속 그래요. 소리가 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연골사 맞거나 약 드시거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영월 주사는 맞죠. 주사 맞으면 좀 효과가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혹시 병원에서는 뭐 많이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아니시죠? 그거는 우리 저 다닌 병원은 그게 없어요. 뭐 정밀 검사 기계가 그런 게 없어요. 예, 예. 예, 엑스레이만 있지 다른 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지금 일상생활 할 때 뭐 이제 활동을 좀 줄여야 될 정도로 많이 아프거나 계단은 좀 피하고 싶거나 뭐 이런 증상은 없으세요? 계단을 못 다니죠. 못 계단 다니세요? 못 다니세요? 그 정도. 예, 엘리베이터를 네. 그냥 계속 움직이죠. 뭐. 어머니 그럼 계단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고 그러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뒤로 내려가면 체중이 있어가지고 넘어질까 봐. 아예 네. 계단을 가지를 않으시고 피하시는 피하시는. 거구나. 네. 예, 예, 예. 어머니 근데 그런 단계에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관절염 이제 한 중기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부터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사 치료나 아니면 주사는 안 맞더라도 뭐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한 번쯤은 해서 어머니 네.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 연골도 우리가 이제 디딜 때 아픈 부위가 다르신 분도 있고 우리가 네. 계단을 내려가거나 쪼그릴 때 연골 그 부위만 다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머니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가면서 예방을 네. 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안 좋은 생활 습관도 좀 말씀드리고 좋은 운동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와서 한번 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원장님, 네네. 제가 오른쪽을 네. 3년 전에 시술했어요. 시술을 하셨구나. 장노 때문에 네. 시술하고 또 그게 조금 이제 덜해지니까 연골을 했어요 또. 인공관절을 또 하셨어요? 예, 인공관절을 했어요. 수술하셨구나. 네, 한쪽을 그러니까 2번 한 거죠. 아유, 예. 네, 그런데 그게 아직 낫지를 않아가지고. 아직도 안 나으셨어요? 예, 안 좋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이 대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이 떠요. 그러면요. 네. 일단 그래도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수술 결과가 어떤지도 확인할 겸 지금 네. 어머니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반대쪽 무릎은 그래도 수술은 아직 안 했으니까 네. 그걸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일단은 거기까지는 수술하지 않게끔 미리 네. 예방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꼭 수술한 병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상태가 어떤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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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이 좀 정밀 검사를 특히 좀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어머니 엑스레이에만 보이는 게 엑스레이에만 안 보이고 네. 또 MRI에서만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전문 병원, 큰 병원 가셔갖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건강 검진처럼 한 번씩 내 무릎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술을 받은 쪽도 지금 어떤지도 확인을 그쵸. 해야 되고 또 요게 또 그쪽을 안 쓰려고 하다 보면 또 반대쪽에 또 맞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라 망가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반대쪽 무릎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일단은 어머니 동네 의원을 조금 이제는 좀 벗어나실 네. 단계가 좀 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